국토부가 GTX-C 노선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 주민 의견 수렴 공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주민들은 노선 지하화와 환승센터 위치 변경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성범죄를 저질러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차량 절도를 시도하고 귀가하는 여성을 강제추행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최근 경기 지역에 집을 구매한 5명 중 1명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과 인접한 광명시와 의정부시 등이 특히 늘었습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김동연 경기지사에게 적극적인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주민투표제를 도입하자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일부터 GTX-C 노선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 주민 의견 수렴 공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주민들의 의견도 들을 계획인데요. 네, 의정부 주민들은 서울처럼 노선을 지화화하고 환승센터를 경전철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위치 변경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소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GTX-C 노선은 양주 덕정역부터 수원역까지 총 연장 86.46km에 14개 정거장을 건설하는 광역 급행철도 사업으로 의정부시 구간은 의정부역에서 정차합니다. 당초 수원 금정역에서 의정부까지로 계획됐지만 양주 덕정역까지 약 75km가 확대됐습니다. 금액도 4조 6천억 원이 추가됐습니다. 문제는 지하화입니다. 서울시 구간은 지하 30m를 굴착해 지하화하기로 했지만 의정부 양주 구간은 현 철도 노선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지하화를 통해 경원선과 GTX-C 노선을 공용화하면 철도로 단절된 도시를 복원하고 균형 있는 도시 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주민들도 지하화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SRT도 시설이 확충이 될 거고 그렇다면 지금 현 시기에 지하화로 공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의정부역 환승센터 위치도 과제입니다. 현재 위치는 의정부역 인근 코로나 임시 선별 검사소가 있던 광장 서울 쪽 방향인데 이렇게 되면 경전철 노선과의 연결이 쉽지 않습니다. GTX-C 노선과 경전철 환승이 가능할 수 있도록 환승센터 위치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의정부역에는 환승센터가 GTX 환승센터가 생깁니다. 의정부시에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경전철과 조금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라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주민의견 수렴 공람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의정부시는 14일 주민 설명회가 열립니다. 주민 설명회에서 지하화와 환승센터 위치가 논의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성범죄를 저질러 보호 관찰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차량 절도를 시도하고 귀가하는 여성을 강제 추행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양주경찰서는 지난 12일 절도 미수 및 강제 추행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6일 밤 11시쯤 양주시의 도로에 정차된 차량을 발견하고 창문으로 손을 넣어 가방을 훔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같은 날 비슷한 시각 양주시의 거리에서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신체의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당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차량에서 물건을 훔치는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4일 새벽 12시 30분쯤 양주시 삼숭동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비닐하우스 내부 50여 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해당 비닐하우스가 비료와 농자재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됐으며 건조기계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기 지역에 집을 구매한 5명 중에 1명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같은 현상에 주목할 점은 무엇인지 부동산 R114의 수석연구원 여경희 수석연구원을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알리기사 여경입니다. 예, 최근에 서울 시민들이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한 사례가 늘어나면서 좀 관심이 모아집니다. 그 증가한 수가 얼마나 되는지 수치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올해 상반기 경기 아파트 매매 거래 총 5만 2,430건 가운데 서울 거주자가 매입한 건수는 6,841건, 13%로 집계됐습니다. 거래 10건 중 한두 건은 서울 거주자가 매수했다는 의미인데요. 건수로 따지면 작년 하반기 2,800건보다 2.5배 늘었습니다. 특히 서울과 연접해 있는 광명, 하남, 구리, 의정부 등 지역에서 서울 거주자의 매입 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경기 지역에 집을 구입한 서울 시민 수가 늘어난 원인이 궁금하고요. 서울의 빌라를 기피하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좀 대체 주거지로서 경기 지역의 아파트를 선택한 거라고 봐야 할까요?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호전 추세를 보이자 그동안 주택 매입을 미뤘던 3040 세대 실수요가 생애 최초 특례보금자리 등 대출을 활용해서 상반기 내 집 마련에 나섰던 상황이었는데요.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젊은 층이다 보니 서울에 비해서 집값이 저렴한 경기 지역으로 유입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서울과 가까운 지역에 있는 중소형 아파트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는 건데요. 이런 사람들이 좀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하게 될지가 궁금하고요. 또 의정부와 양주 등의 서울 인접해 있는 경기 북부 시장의 동향은 또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서울 집값 회복세가 빨라지고 있어서 가격이 부담되는 실수요가 서울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 아파트에도 관심을 둘 수 있습니다. 다만 대체로 실수요가 움직이는 시장인 만큼 서울로 연결되는 교통망이나 기반시설 여부 등 주거 편의성에 따른 양극화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동산 R114 여경희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와 주요 갈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투표제를 도입하자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염 의장은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라는 시대정신 구현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취지에 발맞춰 경기 북도 설치 등 주요 갈등 현안과 미래를 준비하는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주민투표제 실시를 검토해 줄 것을 김동연 지사에게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민투표제는 북도 설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주요 갈등 현안이라면 모두 해당된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는 경기 지역 주요 현안 해결에 기관의 일방향적인 의사결정이 아닌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자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연천군이 오는 19일부터 제인폭포 공원 내 임시 주차장과 내부 도로를 폐쇄합니다. 연천군은 지난 2018년부터 제인폭포 생태공원 조성 공사를 추진해 왔는데요. 그동안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돼 왔던 부지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공원 내 도로는 재포장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인폭포 공원화 사업은 오는 2025년 완료될 예정인데요. 연천군은 내부 도로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임시 전기 셔틀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동두천시가 3일 만세로를 지날 때에는 동두천 만세운동을 기억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1919년 3월 양주군 이단면 동두천리 일대에서 독립을 희망하는 만세운동이 펼쳐졌습니다. 동두천시는 만세운동 행진이 있었던 평화로 1.1km 구간에 3일 만세로라는 명예 도로명을 부여했는데요. 당시 동두천 시장에 모인 약 1,300명의 군중들이 만세운동을 시작했고 일본군이 이를 강제로 해산시키고 22명을 체포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광복회 연합지회는 지역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3일 만세로 명예도로명 부여를 추진했고 동두천시는 이를 적극 수용했습니다. 3일 만세로의 시작 지점과 끝 지점에는 짙은 갈색의 도로명판이 달려 있는데요.
박경덕 동두천 시장은 3일 만세로는 항일 투쟁에 희생된 선열들의 고귀한 정신과 숭고한 희생 정신을 이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후손들에게 불리며 사랑받는 명예 도료명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동두천 락 페스티벌이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 동안 소요산 주차광장 특설 무대에서 열립니다. 첫째 날인 25일에는 전국 락밴드 경연대회의 결선 무대가 펼쳐지는데요. 2014년 동두천 락 페스티벌 대상 수상팀인 크랙샷과 2015년 인기상 수상팀인 밴드 스프링스의 축하 공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26일에는 국내 최정상 밴드들이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라이브의 황제 이승환을 비롯해 크라잉넛, 노브레인, 로맨틱 펀치 등이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보다 자세한 정보는 동두천 락 페스티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포천시를 방문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잼버리 단원들이 지난 12일 4박 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떠났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잼버리 단원들은 대진대학교 기숙사에 머물며 국립수목원 등 지역의 주요 관광지를 방문했습니다. 시립예술단의 공연 관람과 공예품 만들기 등 한국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참여했는데요. 배경인 포천시장은 갑작스러운 일정에도 불구하고 웃으며 함께해준 사우디아라비아 잼버리 단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잼버리 단원들의 이번 방문이 전 세계에 포천시를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설명했습니다.